세척 방식에서 간단한 세척 방법이 있는데, 서로 물줄기를 이제 사방에서 싸주고요. 그 물줄기의 구멍은 뭐 물줄기 열 군데에서도 물줄기 싸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열 군데 싸면은 그 안에서 세척이 엄청나게 잘 되겠죠. 수압은 뭐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뭐 대중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물결이 가까이 붙어 있어갖고 회전한 대중소가 이제 같이 있으면은, 그렇죠, 서로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죠. 물결 사이에서도 진폭이 이렇게 물결이 쏴주는 물결에 쏴주는 구멍들, 그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별로 자유롭게 이것을 대중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10군데 20군데에서 물기를 쏴줄 수 있을까요? 쏴주면 그 안에서 서로 경랑이 일어나겠죠. 물결이 그 안에 세척이 저절로 되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프로펠러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주걱 같은 거는 이렇게 저어주듯이 전체 물결을 진탕시켜 주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가지고 전체 물을 움직여 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저렇게 물결이 또 다른 진폭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 상중하로 배치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군데 배치하든 한 군데 배치하든 같은 방식, 물줄기 쏴주는 방식과 프로펠러 방식으로 물을 이렇게 진탕시켜주고, 그러니까 물결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펠러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해놓으면 그것도 물의 진폭이 각각 틀려진다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물길 자체가. 그러면 그게 강력한 세척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강력한 세척이 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몇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세척도 가능하고요. 고압 세척,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잔잔한 세척, 중간 정도 세척 이런 식으로도 거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같이 초음파까지 같이 싸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초음파까지 같이 싸갖고 하는 방식도, 복합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 초음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초음파, 파형이 틀린 그 초음파를 결합해서 2개, 3개, 4개, 5개, 마음대로 하세요. 몇 개가 됐든요. 결합해서 쏴주면 훨씬 더 강력한 세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제 방식대로 회전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밑에가 되게 물이 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바닷물 같은 데 회전하면서 돌리면 슈퍼 태풍이 일어난다고, 뭐 그런 방식으로도 초음파를 회전하면서 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방식은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군사무기에 쓰이는 기술인데, 초음파 세척에서도 회전하면서 초음파를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줄기로 쏴가지고 진탕시켜주는, 이렇게 물을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출력, 그렇죠. 전기의 세기나 출력은 그 회사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의 세척 방법은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력을 물을 입출력, 물을 갖다가 물이다 액상이다 그러면 공냉식도 들어가고 순냉식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공냉식, 순냉식으로 해서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좁은 통로를 거쳐 가지고 여기 물길이나 그 공기를 뭐 이런 식으로 좁은 통로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길이나 이렇게 길게 하시면 더 좋고요. 물길이나 또 회전을 살짝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길이나 액상 또는 뭐 공기, 이런 공기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빨아들이면, 그리고 압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빨아들여 빠르게 내보내면 계곡바람처럼 빠르고 차가운 공기가 형성됩니다. 공기나 액상이 형성돼.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공냉식과 순냉식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냉식과 순냉식에도 역시 프로펠러 방식으로 공기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을까요? 프로펠러 사이즈를 대중소로 결합을 해주거나 이렇게 트윈으로 다시 해주거나 여러 군데 만들어주면 좀 더 쉽겠죠. 또는 순행식에도 이런 식으로 안에를 이렇게 대중소로 프로펠러 배치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한꺼번에 돌려줘서 좀 경랑, 그렇죠, 어느 정도를 물결을 회전을 강하게 시켜주면 그 안에서 차갑게 됩니다. 온도가 또 좁은 통로를 거쳐서 입출력을 하게 해주면 차갑게 됩니다. 순행식의 경우 엔진이나 열이 일어나는 부분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쪽으로는 하나의 통로로 갔다가 여러 개의 통로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줘도 괜찮을까요?
한 바퀴를 돌게끔 옆으로 넓게 펼쳐가지고 여러 개의 통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게끔 해주면, 그것도 통로가 좁으면, 그 엔진이나 어떻게 통로가 뭐 이런 식으로 좁다라는 뜻이죠. 그쪽 부분에도 좁게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 부분에 한 줄기에 물이 흐르는 것보다 10줄기에 20줄기에 물이 흐른다면, 그렇죠, 보다 차갑게 식혀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표면적을 넓혀 가지고 엔진을 식히는 순행식의 방법도 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유압식인데, 브레이크 유압식에서 제가 이 구조를 얘기했죠. 자동차 같은 대표적인 경우에 여기다 홈을 파주면,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네모나게 하거나 안에는 세모나게 해서 뾰족하게 해서 압력이 보다 가해질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 패드의 구조는 이렇게 층층이 구조로, 이게 작고 중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프레스 해주는 이런 방법. 이것이 이제 프레스에도, 일반 프레스 방법에도 어떻게 동원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브레이크 패드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안에 또 홈 파주는 기술, 또는 여기다가 이런, 그렇죠, 이게 액상 이런 좁은 홈을 통해서 하도록 통로를 여러 개 짧게 만들어줘도 돼요. 프레스 안에 유압이 너무 이렇게 세면은 여기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짧게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뭐 이렇게 이만큼, 원래 이만큼 길어야 될 거를 파손될 위험 때문에 두텁게 이만큼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런 통로를 작게 만들어서 유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파손되지 않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여기서 배관, 브레이크 액이 지나가는 거는 이렇게 매듭식, 대남 매듭식 밴딩 구조, 길이나 두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밟아주는 곳에는 이게 브레이크 페달에는 골프공처럼 홈을 좀 파주면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기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계단식 이렇게 구조로서 이것을 강하게 압을 밀어내는 계단식 이런 구조.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이게 자동차 여기다 회전축 연결해서 자동차 바퀴 돌려주는 기술이죠. 이건 뭐 슈퍼 다이오드들과 이렇게 금속 부분, 금속처럼 만든 슈퍼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축을 이렇게, 또 회전축에도 이렇게 대남 매듭식이 밴딩 구조가 들어가면 보다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층층이 많이 해놨고요.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기술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레스 할 때도 이 프레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압식이라 그러면 아예 지금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방식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아마 균일한 압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구조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구조를 만들어 갖고 강한 프레스가 일어나게끔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프레스하는 이 누르는 이 축이 하나면은, 그렇죠, 좀 그렇게 유압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줄기를 해서 밑으로 이렇게 프레스 해주면은 강한 프레스가 이루어진다는, 이 프레스 방식도 이런 식으로 프레스를 해주면 보다 강한 프레스가 이루어집니다. 층층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네모난 방식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아예 그냥 층층이 방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방식으로 만들어서 유압을 이렇게 딱 해버린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됐잖아요. 작은 걸 이렇게. 이거는 이 구조죠. 이 구조로 지금 이거 모든 프레스 판에는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눌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강한 압력이 전해진다는 거죠. 이 프레스 유압, 브레이크 유압이 이렇게 전해도 없고, 회전축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누르면 좀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축으로 해도 더 강한 압력이 되겠죠. 또는 여기다 밑에다가 홈을 갖다가 좀 파준다면, 밑에 프레스 받는 부분에 홈을 아까 좀 파주는 기술로 홈을 이렇게 홈을 파준다면 훨씬 더 강력한 게 18이, 이 프레스 받는 부분에 홈을 좀 파주면 강한 프레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형태의 유압식 프레스에는 다 이 방식에 들어갑니다. 중장비에도 들어가고, 이 유압식 프레스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술료를 내시고 정상적으로 기술을 획득하시고 하시고 기술을 도용해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 들통납니다.